접근, 그리고 다양한 사례 분석 및 적용 가능성, 구체적 문제 해결 방법론을 제시할 수 있고, 기존 트리지 연구들이 이제 이론적 모델에 집중한 반면 AI 실용 트리지는 AI 기반 문제 해결 방식으로 확장해서 실용성을 높이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사례 분석도 이제 반도체, 자동차, 에너지, 제조업 등 각 산업의 사례 연구를 포함해서 실제 산업 현장에서 해결이 적용 가능한지 입증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AI 트리지 챗봇의 개선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문제 분석, 해결책 도출, 평가의 과정을 단계별로 제시하면서 산업에서 정말 실용적인지를 이제 저희가 제공하면서 같이 기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의의를 둘 수 있습니다. 이제 프롬프트의 중요성인데요. 이제 실용 트리지 챗봇을 활용할 때는 문제의 복잡도와 해결 목표에 따라서 적절한 프롬프팅 방식이 선택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챗봇이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적절한 프롬프트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 이제 제로샷 프롬프트, 사고의 사슬 프롬프트, 3파수 프롬프트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제로샷 프롬프팅은 빠르게 해결책이 필요하면 그냥 아무 조건도 없이 물어볼 수 있는데 사용될 수 있고요. 사고의 사슬 프롬프팅은 논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사용하기에 적합한 기법입니다. 그리고 3파수 프롬프팅은 창의적인 문제 해결책을 탐색하고 싶으면 3파수 프롬프팅이 기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실제 사례 연구를 할 때 제가 직접 프롬프트를 작성하고 돌렸을 때의 예시인데요. 뭐 단편적이지만 되게 추려서 넣어놓은 거라서 이게 정답이다라고는 할 수 없고요. 일단 제로샷 프롬프팅은 이제 별도의 예시 없이 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명령어 방식이라고 할 수 있고요. 실용 트리지에서 모순 해결 및 자원 활용 기법을 적용하는데 설계할 수 있습니다. 제로샷 프롬프팅의 장점으로는 단순하고 직접적으로 해결책을 빠르게 생성할 수 있고 전문가 수준의 분석이 가능하지만 사고 과정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 과정이 단순히 해결책 도출로 끝날 가능성이 있고 세부적인 논리적 분석 과정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보완된 것이 이제 사고의 사슬 프롬프팅인데요. 사고의 사슬 프롬프팅은 문제 해결 과정을 논리적으로 단계로 이제 진행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실용 트리지 방법론에서는 문제 영역의 도식화, 요소 간 상호작용 분석, 기능 분석, 모순 도출, 해결책 도출, 그다음 최적화, 이런 순으로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 장점으로는 문제 해결 과정을 체계적으로 단계별로 진행할 수 있고 논리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고 적용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단점으로는 과정이 많아서 처리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고 모든 단계가 동일한 중요도를 가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불필요한 분석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조금 더 개선된 게 3파술 프롬프팅인데요. 이 3파술 프롬프팅은 약간 창의적인 문제를 요구할 때 이제 사용자의 사고를 확장할 수 있도록 질문을 던지고 사용자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정답을 바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깊이 있게 탐구할 수 있는 질문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파수 프롬프팅의 장점으로는 사용자가 스스로 사고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창의적인 해결책을 탐색할 수 있고 문제를 깊이 탐색하여 새로운 해결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점으로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고 사용자가 충분한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효과적입니다. 명확한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적용하면 속도가 굉장히 느릴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저희 실용 트리즈의 이제 기술 문제 해결 프로세스입니다. 트리즈는 시행착오적인 접근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혁신 전략을 제공하는 도구로서 활용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첫 번째로 문제의 재정의인데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무엇이 문제이냐 문제를 제대로 정의하지 않으면 뭔가 엉뚱한 소리를 하기 때문에 문제의 정의로 인해서 시스템이 기대하는 결과를 내지 못한 근본적인 무엇인가의 질문을 던지고 그다음에 문제 영역의 도식화, 시스템 모델링, 순기능과 역기능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문제를 도식화하여 시스템의
핵심 요소와 그 상호작용을 시각적으로 분석합니다. 세 번째로는 모순 도출 및 해결 전략인데요. 기능적, 물리적 모순을 분석하고 성능 향상의 장애 요소가 무엇인지 정리를 하고 스트리지 기법을 활용해서 해결 방향을 설정하게 됩니다. 그 해결 방안을 설정한 이후에 네 번째로 해결책을 도출하고 그거에 대한 최적화를 진행하게 됩니다. 기술 문제 해결책을 제시하고 76가지 표준 해결책과 이제 최적의 해결책을 설계함에 있어서 실험적인 검증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적화를 수행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는 이게 산업 현장에서 정말 활용이 가능한지 검증 및 최적화를 시행하게 되는데요. 도출된 해결책을 적용하고 이제 실험적 검증 및 시뮬레이션을 실제 공정과 제품에 적용하여 적용 후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최적화하는 프로세스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제 영역의 도식화, 그 다음에 요소 상호작용의 기능 분석, 그 다음 기술 문제 해결책 제시 순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제 사례인데요. 이제 고주파 용융로 상부에서 냉각수가 유출되는 문제를 이제 챗봇을 이제 우리 그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 프로세스를 활용해서 질문을 던지고 해결하는 과정을 담아봤습니다. 일단 전자기 유도 용융로는 패러데이의 전자기 유도 법칙을 기반으로 작동하게 되는데요. 전기가 흐르는 코일 주변에는 변동하는 자기장이 형성되고 이 자기장 금속 덩어리를 영향으로 이제 와전류를 발생시킵니다. 와전류가 금속 내부에서 순환되면서 전기 저항을 인해서 이제 열이 발생하고 그거를 용융로 안에서 금속을 가열하게 됩니다. 즉 용융로 내부의 금속은 직접적인 가열 장치에 닿지 않아도 자기장에 의해 내부의 열에서만 가열되어 녹게 됩니다. 일단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더 설명을 해드리면 될까요? 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전자기 유도 용융로의 구성 요소인데요. 구성 요소에서는 인덕션 코일이랑 금속 용해 챔버, 전원 공급 장치, 냉각 시스템, 절연 시스템이 있고 여기서 저희가 해결하고자 하는 냉각 시스템이었습니다. 전자기 유도 용융로는 크게 윈도우 코일, 금속 모터, 냉각 시스템, 절연 구조 등으로 구성되는데 여기서 핵심은 전자기 장으로 이제 금속을 직접 가열하는 데 있어서 이를 유지하기 위한 냉각 시스템이 필수적입니다. 근데 여기서 냉각 시스템에서 냉각수가 흘러서 이제 냉각을 시키는 시스템인데 여기서 열이 너무 높다 보니까 위에 크랙이 가서 위에 보시면 냉각수가 유출되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물리 틈이 생기면서 틈으로 인해서 물이 흐르게 되고 물이 흐름으로써 이제 용융로 안에 물이 떨어져서 이제 용융하는 제품에 이제 오염이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작동 원리에 대해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문제의 재정의인데요. 이건 프로포트 작성하고 저희가 챗봇을 활용해서 물었던 거고 여기서 문제를 정의하고 이제 첫 번째로 나왔던 게 차단막이었습니다. 이제 열이 위로 올라가는 거를 분리 원리를 이용해서 올라가지 못하고 분산시키게 차단막을 하는 해결책이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계속 또 질문을 던지면서 도식화 및 시스템 모델링을 수행하고 모습을 도출하고 해결책을 적용하는 전략을 하고 이제 최적화하는 순으로 계속 진행을 했는데요. 이렇게 계속 프롬프트를 주고 답변을 얻고 또 개선하는 프롬프트를 작성하고 또 질문하고 또 답변을 받고 수차례를 반복하면서 최적의 이제 솔루션으로는 이제 펌프로 인해서 냉각수를 돌리게 되는데 밑에 보면 펌프가 있는데 펌프의 위치를 옮기는 게 최종 해결안으로 이제 도출이 되었는데 펌프를 이용해서 냉각수를 순환하는데 그러면 펌프를 위치를 위로 바꿔서 냉각수가 유출되는 물을 다시 압력을 마이너스로 줘서 다시 순환할 수 있게끔 물이 다시 순환할 수 있게끔 틈을 이용해서 물이 나오면 다시 물이 압력에 의해서 돌게끔 이렇게 하면 공정상의 장비도
최소한으로 손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최적의 솔루션으로 평가되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원래 여기에 냉각수 유출되는 부분에 용접을 해서 사용을 했었는데 되게 임시방편적인 해결책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위치에 이제 냉각수 유출과 냉각수 흡입을 다시 펌프를 해서 다시 돌리는 솔루션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문제 영역의 도식화를 하고 전자기 유도 용융로 상부에서 발생하는 이제 냉각수 누수의 현상을 그림으로서 도식화하고, 두 번째로 요소 상호작용 및 기능 분석으로 첨부된 문제 영역 도식화를 이제 어떤 시간에 따라 아니면 수축 팽창되는 거에 대해서 문제다라고 기능 분석을 하였고, 그 열이 발생해야 되고 발생하지 않아야 되고 뭐 이런 모순들이 있는데요. 그런 모순들을 해서 상부로 열이 집중되는 것을 되게 좀 창의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이제 공정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을 해결책으로 도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도출로는 이제 흡입구를 자연스럽게 흡입되는 쪽으로 이제 순환을 해서 이 방법으로 이제 시스템을 공정에 큰 변화 없이 냉각수 유출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는 게 본 사례 연구의 최종 해결책이었습니다. 조금 후속 연구로는, 본 연구는 이제 AI와 트리즈의 결합을 통해서 기술 문제 해결 연구로서 높은 실용성을 가지지만 실증 데이터와 비교 연구가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었고, 후속 연구로는 이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됐습니다. 첫 번째로는 AI 실용 트리즈 챗봇의 성능 검증 연구인데요. AI 챗봇이 이제 생성된 해결책과 전문가 해결책을 비교 분석하면서 신뢰도랑 효과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고,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적용 사례를 기반으로 정량적 데이터를 축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프롬프트 최적화 기법의 비교 연구인데요. 제로샷, 또 사고의 사슬, 3파스 프롬프팅 기법 등을 이용하여 어떤 방식이 AI 실용 트리즈 챗봇에 가장 효과적인지 비교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세 번째로는 산업별 맞춤형 AI 실용 트리즈 챗봇이 개발이 돼야 된다. 반도체, 자동차, 에너지, 제조업 등 각 산업의 특성을 고려해서 아까 신박사님이랑 잠시 얘기를 나눴지만 모듈화할 수 있는 AI 실용 트리즈에 맞춤형 이제 프롬프트 최적화 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겠습니다. 네, 결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